포천시가 환경부에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자일동 이전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의정부시도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났습니다. 미계약분 영향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한 달 사이 2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지역들이 많은데요. 경기도 양주시는 인구 유입으로 분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가 가진 대학 관련 예산과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환경부에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자일동 이전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시는 배경현 포천시장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백 시장은 광릉숲 인근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옮기게 되면 생태계가 망가진다며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9년 장암동 쓰레기 소각장을 자일동 환경자원센터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 의왕, 안양, 의정부 등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부동산 포털을 살펴보면 최근 분양단지가 없었던 의정부의 경우 미계약분 영향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59가구에서 118가구로 한 달 사이에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개 시의 미분양 급증에도 전체 경기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5,080가구로 9월 대비 줄어든 이유는 장기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의 할인 분양 등으로 평택과 양주에서 미분양 물량이 일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년간 인구가 줄어든 시군구가 전국에 151곳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곳도 있다고 할 정도인데요. 네, 반면 경기도 양주시는 인구가 늘어 분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김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양주시 회천사동이 분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분동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유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제7조의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동이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의아하실 텐데요. 왜 이 지역만 인구가 늘었을까요? 먼저 양주시 전체 인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인구수는 20만 명 선이었는데 2013년 19만 명으로 소폭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22만 2천 명을 넘어서고 2020년에는 23만 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23만 9천 명이니까 내년에는 아마 24만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양주시는 인구가 늘고 있지? 또 궁금하시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왜 인구 유입이 되는 걸까? 양주시의 11개 동 인구를 펼쳐놓고 봤습니다. 대부분 5천 명에서 10,000명인데 백서읍과 회천 2동, 회천 3동은 2만, 양주 2동과 회천 4동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이 두 지역만 늘었을까요? 양주 2동은 양주의 첫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고읍지구가 들어선 곳입니다. 회천 4동 역시 옥정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확연하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양주시 회천사동은 3년 만에 6배 증가해 3만 6천 명, 올해 10월에는 5만 9천 명을 넘었습니다. 6년 만에 10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주시는 회천사동 인구가 최대 9만 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해 분동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시는 주민 설명회를 거쳐 회천 5동 분리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 관련 예산과 규제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전문대학 산학단장 협의회 회장인 김환철 경민대학 산학협력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장관이 대학에 대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학들은 반기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 기대 효과들을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산이 좀 확충이 되고 자치단체랑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강화될 때는 당초에 좋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좀 우려하고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금 대학들이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줄 테니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라는 식의 정책이라는 지적인데요. 그 가운데 무엇보다 좀 대학들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하기가 좀 사실은 어렵죠. 지금 저희는 그 교육부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연계된 하이브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청소년과에서 이게 주로 담당을 하는데요. 일단 대학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요. 대학에 대한 예산 집행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이해와 상호 그 네트워크가 좀 약하다 보니까 굉장히 초반에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혼선을 좀 최소화하고 지금 우려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요. 자치단체가 대학을 이해하는 그런 사전에 어떤 서로 간의 네트워크 강화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태스크포스나 이런 쪽을 만들어서 사전 점검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 이번 방안에 대해 이주호 장관이 대학 총장과 지자체장 또 교육부가 함께 지역 대학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디자인하겠다 이런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국회와 상의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교육부가 이번 어젠다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탁상 공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현실적인 부분으로 좀 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치단체와 약 25년간을 교류를 해봤지만 자치단체는 대학과 굉장히 다른 조직입니다. 이 부분들 자치단체와 대학이 서로 상의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특히 지역 연계라든지 성인 학습자 고등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 후에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지금 이주호 장관의 어떤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 지역 전문대학 산학단장 협의회 김환철 회장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대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주요 기관은 이미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린 상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 27일 기존 2.2%의 전망치를 1.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1%대 후반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내년이 올해보다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건데요.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격과는 별개로 세수 전망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모두 400조 4,570억 원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거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보다 0.8%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기 악화가 심화해 소득과 소비가 줄어든다면 소득세와 부가세도 전망치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할지 모른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도는 지난 2020년 6만 8천여 건이었던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올해는 10월 말 현재 9만 2천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번화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와 주민신고제 운영 실태, 소화전 경기도 표준 디자인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소방서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 등 소방 용수시설은 2만 9천여 곳입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축산 관련 시설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오늘 28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일시 이동 중립 명령을 위반하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는 행위,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축사를 방문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특별 방역 기간 중 축산 차량이 GPS를 장착하지 않거나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6회 세계 밀리터리로 페스티벌이 연천군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육군 장비와 군복, 외국 군대 군복 등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5사단 군악대와 지상작전사령부 제1군단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다양한 군 관련 행사를 시작으로 내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행사가 연천군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